여러분, 2021년 내년 경제에 대한 전망이 민간에서도 속속 나오고요. 국책연구소에서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진단을 해보니까 내년 경제에도 V자 반등,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반등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경제 여파가 내년에도 계속 몰고 갈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장 코로나19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경제에 주는 타격은 엄청납니다. 1차 확산기에도 굉장히 많이 줬잖아요. 1분기에는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3%가 될 정도였고요. 2분기는 지금까지 최악이라고 이야기했죠. 마이너스 3.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2차 확산기를 지금 우리는 맞고 있습니다. 과연 코로나19의 2차 확산기, 이게 우리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냐. 아마도 세계 경제기관들 또 국내 연구소들 모두가 올해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대구에서 일어났던 상황하고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서울은 또 경기는 인천은 수도권이에요.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고 인구가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41%가 이곳에 모여 있고요. 여기에서 코로나19의 2차 확산, 대유행이 됐다는 것은요, 우리 경제에 굉장히 아픔을 줄 거다,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코로나19가 올 때와 오지 않을 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한국은행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요. 세계적인 기관인 OECD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은 최악의 시에 마이너스 1.8%까지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OECD는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간다고 했고요. KDI, 이 국책연구기관이죠. 한국개발연구원도 마이너스 1.6%까지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연구원도 마이너스 1.9%, 2%까지 다 내려간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 지금 정부만 아직까지 코로나19 제2 확산기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 0.1%를 예상할 정도, 정부만. 당초에는 KDI, 보시는 것처럼 KDI 국책연구기관도 플러스 0.2%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게 재확산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내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재확산이라는 상황은 굉장히 우리 경제에 아주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요, 두 축입니다. 두 축. 누가 뭐래도 두 축이에요. 첫 번째 축은 수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은 내수입니다. 그런데 수출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하루 확진자가 전 세계 최대라고 하는 9만 명이 넘어서기도 하고요. 유럽에도 재확산이 시도가 돼서 지금 뭐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지는 형국을 맞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에 대선을 앞두고 계속 모임이 일어나니까 신규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남미도 그렇죠. 아프리카도 그렇죠. 러시아도 그렇죠. 동남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은 괜찮다고 하지만 나홀로 성장은 없습니다. 세계 경제는 상호 무역을 통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나홀로 성장이라고는 아주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도 좋지 않습니다. 계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무역전쟁도 지금 더 가속화되고 있죠. 대한민국의 대표 수출품이라고 하는 D램도 또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는 미국의 허가가 없이는 중국 하웨이에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수출하다가 걸리면 아주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에 대한 수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고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수출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은 악재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악재와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의 악재, 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대외적으로 말입니다. 대내적으로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안 그래도 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정부는 친노동 정책을 쓰잖아요. 그런 바람에 기업은 적폐 세력이다 해서 세금도 많이 올라가죠.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가죠. 엄청 많이 올라가는 데다가 정부가 공정경제 3법이라는 걸 들고 나와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전쟁 중에 전략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전략회의 장에 적장이 들어와서 참여하는 꼴이다. 이렇게 악평을 할 정도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적군의 장군이 우리 전략회의 들어와서 같이 참석을 해서 전략회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진영의 전략은 다 노출되는 거고 백전백패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공정경제 3법은요. 치명타를 줄 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정경제 3법이라는 게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노사관계법 개정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수출할 수 있는 힘이 없다. 힘이 없다는 것은 수출이 꼬꾸라진다. 결국은 올해도 힘들고 내년에도 힘들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내년에도. 이것은요.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은 계속 갈 거고 미중 갈등은 권력이 바뀌더라도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요. 하늘의 태양은 두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되더라도 미중 갈등은 계속 될 거고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대외적으로 우리 수출 환경에는 변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내수는 또 어떻습니까? 내수는요. 어떨 때는 최악의 상황을 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로 내수가 시원통치가 않습니다. 돈을 안 써요. 돈을 써야 되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부자들이에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돈을 써야 될 대상인 부자들에게 핀셋 정세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금을 많이 매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세금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게다가 경기에는 더더욱 예민하고요. 부자들은 많은 정보를 받습니다. 우리같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일반 필부 범부는 이 부자들보다가 정보를 못 받아요. 부자들은 왜 정보를 많이 받느냐? 돈을 주고 정보를 사기 때문에 많이 받는 거예요. 금융에서도 돈을 주고 정보를 사고요. 또 은행권에서도 돈을 주고 정보를 사고요. 심지어는 증권사들 PB센터들 있잖아요. PB센터. PB센터에서 대부분의 정보를 받기 때문에 이들은요. 경기가 나빠진다. 부자 정세가 된다. 이러면 지갑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돈을 써야 될 대상이 돈을 안 쓰고 지갑을 닫는다. 왜? 경기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수는 점점 쪼그라드는 거죠. 내수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여기다 코로나19가 창궐을 하니까 부자들은 돈 많이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건강을 해치는 일 안 합니다. 안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부자들이 돈을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도 부자 증세와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써야 될 당사자들이 돈을 쓰지 않는다 때문에 물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물가가 0.7, 예, 거는 물가는 0.4입니다. 0.4. 물가가 내려간다. 물건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수요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수요가 그만큼 떨어져서 물건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니까요.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더 생산해내고 싶어도 예, 많이 안 팔리기 때문에 덜 생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투자는 줄어들고 일자리는 더 떨어지고 경기는 악순환의 고리로 또 들어가는 그런 예,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요. 지금 추경을 계속해서 돈을 푸는 이유가 아마도 그런 이유일 거예요. 예, 소비가 뒷받침을 안 해주니까 자꾸 돈 풀어서 예, 소비해라 하고 돈 풀잖아요. 지금 올해만 4차례 풀었어요. 4차례. 돈만 해도 지금 엄청난 돈이잖아요. 거의 70조 육박하지 않나요? 예, 추경만 하더라도요. 추가 경정 예산만 하더라도. 그런데요. 이게 꼬꾸라진 경기 침체, 경제 심리 이거를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소비할 대상들에게 소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소비는 그렇게 좋지 못할 거다. 예, 결국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도 올해하고 다를 점이 그렇게 없거든요. 내년에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쯤에나 좋아질 거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올해와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다.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와서 효과를 보기 전까지는 계속 그럴 거다. 예, 백신 나와서 치료제 나와서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가서도 예, 경기 전망이 불투명하면 부자들은 또 돈 안 써요. 부자들이 돈 써야 된다니까요. 돈 쓰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뭐 지금 쓸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여기에다가 수출과 소비, 여기에다가 투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투자도. 기업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외에 뭐 투자한다는 소식을 거의 못 들어보죠. 삼성전자 외에. 삼성전자는 세계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니까 반도체에 있어서는 뭐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아주 강력하게 투자해서 세계와 경쟁해야 되니까 위기 속에 투자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 삼성은 투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용 회장의 어떤 재판 2개나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나름대로 권력의 머리를 숙여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기업들은 어떠냐? 투자 안 합니다. 크게 투자한다는 소식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구조조정한다는 소식을 많이 들어봐도 말입니다. 위기 때 투자해라 이런 얘기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투자도 나빠. 결국은요. 예, 경제 성장률 이러면 소비, 투자, 수출인데 셋 다 나쁘다는 거예요. 셋 다 나쁘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미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 LG경제연구원입니다. LG경제연구원은 민간 중에서는요. 굉장히 야박하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 그런 경제단체 중에 저는 하나 같아요. 그런데 제가 LG경제연구원을 제가 기자할 때부터 쭉 보면요. 굉장히 정확해요. 냉혹하지만 정확합니다. 지금 내년에 LG경제연구원이 성장률 전망치 보세요. 올해는 그래도 후하게 나와서 마이너스 1%까지 지금 나와뒀지만 내년에도 플러스 2.5%밖에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2.5%밖에. 플러스 2,505%는요. 이게 V자 반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올해는 4.5%로 보는데 내년에는 플러스 3.7%밖에 보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있잖아요. 민간경제연구소는요. 내년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 결국 보면요. 2%에서 3% 수준?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 예, 한국은행도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지금 나쁘게 보고 있어요. 3% 넘게 못 올라가. 올해도 지금 당초에는 마이너스 0.2%를 본다고 하다가 8월에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말입니다. 마이너스 1.3%까지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3.1%까지 성장을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2.8%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수정 전망. 결국은 한국은행조차도 이렇다고 하면 내년에 V자 반등은 없다.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올해 V자 반등이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극구 계속 반대를 해왔고요. 불가능할 거다. 저는 이야기를 해왔고 올해는 L자형일 거다. 이렇게 계속 예상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L자형으로 가는 모양새가 됐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정부는 V자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정부는요. 계속 내년에도 V자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요즘은 KDI 국책은행이죠. 국책은행이 보는 걸 보면 내년에도 V자 반등을 간다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발표를 하고는 있어요. 정부하고 좀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2021년이라고 밑에 나와 있죠. KDI 경제 전망에 보면 3.5%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5%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KDI나 정부가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초 KDI는 앞서 제가 보여드렸겠지만 플러스 0.2% 성장한다고 했다가 지금 수정 전망했잖아요. 수정 전망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1%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수정 전망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지금 정부가 혹은 KDI가 예상하는 것처럼 3.5% 이렇게 정부도 지금 원래 0.1%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장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올해와 같은 상황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만만치 않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정부가 전향적인 정책을 쓰지 않는 한 내년 우리 경제도 또 L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전망도. L자 가능성이 있다. 뭐 W자 가능성은 많이 이야기해요. W자 가능성. 이중침체라고 말입니다. 이중침체라는 걸 가지고 뭐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중침체 이미 U자형 내지는 이중침체를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내년에 좋아지려고 하면 전향적인 경제정책의 전반을 가져와야 합니다. 지금 수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정부가 수출 지원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지금처럼 기업을 옥죄는 공정경제 3법이니 이런 뭐 최저임금 인상이니 이런 허투루 된 저는 허투루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거를 꼭 해야 되나 그래서 허투루라고 생각해요. 꼭 이게요.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진짜 모르는 게 경제가 정점에 이뤘을 때 여기 정점에서 빨리 내려오라고 경제정책을 쓰는 그런 정부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2017년 9월이 대한민국의 경제 정점이었습니다. 그때 최저임금 정책 써갖고 또 내려오게 만들고 주 52시간 도입하면 또 내려오게 만들고 그야말로 경제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었죠. 지금이라도요. 공정경제 3법 이런 거 거대 여당이라고 무조건 추진하지 말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하면 똑바로 갈 수 있을지 내년에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전향적인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형국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형국을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업이 망했으면 수출할 물건이 없어지는데 도대체 우리 경제가 어떻게 성장한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